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환자가 병원의 관리 소홀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사 1명이 환자 10여 명을 인솔하는 등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그리스 여행 중 관광지를 소개해주겠다는 노인을 따라 나섰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유튜버를 술집에 데려간 후 여성 직원의 술값까지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오늘은 그래도 조금 포근했던 것 같아요. 예, 제 목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저자 배경철에게 검찰이 사형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이 하필 폭력 사태가 났던 서울 서부지법에 이어서 이 취재진도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고인의 아내분은 온 세상이 탄핵에 집중돼 있지만 기사 한 줄이라도 우리 가족 억울함을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사형 선고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재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립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부탁드리죠. 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가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엄마 나은정 여사 힘내라고 응원 부탁합니다 하신 강세연님. 갈비를 주문했는데 비계덩어리가 한가득인 거예요. 사반에 제보한다고 하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사반의 힘 하신 노영민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별다방에서 20대 커플이 온갖 애정 행각을 벌이네요. 애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이건 아니죠 하신 황지숙님.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중국계 이커머스에서 의자를 주문했는데요. 뾰로롱 절연 테이프가 왔습니다 하신 최수근님, 부산의 김경령님, 청주의 김성민님, 손성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이 사반 뉴세이 750.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입 들이대는 실수입니다. 자, 서울의 한 유명 과자점 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논란인데요.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의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다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내용 쭉 보시겠습니다. 단둘이 있으면서 호응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 입을 들이대는 실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직업을 하는데 앞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동하겠다. 아무튼 더 상처받지 않기를 빈다. 내 정신 좀 봐. 그만 입을 들이대 버렸네. 아무튼 행복하길 바라. 미안. 제가 의역을 좀 했습니다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문제의 과자점은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유명한 구움 과자 업체입니다. 최근 남자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과자점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사장은 아침부터 병원 신세라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을까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장은 저의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요. 사장은 아니라 생각과 대처에 깊은 반성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그 친구가 이 직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친구의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않기를 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장이라는 사람 사과문 직접 읽으셨는데 사과에도 어떤 공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가요. 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들이대는 게 실수라고요? 많은 누리꾼들, 특히 이 과자점을 이용했던 손님들도 이게 무슨 사과냐, 이건 거의 협박이 아니냐. 아니,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앞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기재해라 이렇게 썼고요. 다른 누리꾼도 아니 이게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랬으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실수로 포장하지 마라.
또 피해 여직원 가리켜서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지적들이 나오니까 오늘 SNS에 추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삐뚤어진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고요. 결국 이 SNS 두 차례 사과문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다짜고짜 욕설입니다. 자, 운전 중 난데없이 욕설 샤워 제보 영상 보시죠. 자, 골목길 달리는 불박차 좌회전해서 이제 옆길로 딱 들어서는데 자, 그러자 저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뿅! 이후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자, 손 변호사님, 제가 네. 정답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왠지 작은 국산차였을 것 같고요.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낮에 울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골목이요, 중학교 앞길이에요. 보시다시피 차도와 보도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요. 평소에 학생들도 많이 걸어다니고 뭐 자전거 탄 노인이나 아주머니 등 이 행인들도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박 차량도요, 시속 30km 미만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좌회전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오던 오토바이가 경적을 막 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욕설과 함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사라졌습니다. 제보자 역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자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차가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블랙박스에 이 차량, 이 오토바이 번호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도 하고요. 또 경찰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저 절렁 저렇게 해도 뭐 큰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욕설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욕설인지 또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도로교통 관련된 법규뿐만 아니라 이제 모욕죄 등의 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진로 변경, 뭐 규정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등 뭐 2개 이상 할 경우에는 난폭운전에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앞뒤 상황 전부 다 봐가지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분 차량이 썬팅이 거의 안 돼 있었다고 해요. 자, 박상희 교수님도 이렇게 직접 드라이브 운전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속상하시죠? 왜냐하면 저도 억울하게 욕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여자인 것 같으면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뭔가 강력한 성격으로 나부터 욕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어쨌든 매너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역대급 지하철 빌런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남성이 지하철 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요. 다른 승객이 밀어봐도 요지부동, 문지기 마냥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때 다시 닫히는 문에 몸이 딱. 그런데도 꼼짝 안 하는 남성 때문에 애꿎은 자동문만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무한반복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런 거 하면서 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 이거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저런 이게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고 저러면 안 되죠. 이게 지난 17일 금요일 저녁에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찍은 사연입니다. 이 제보자분이 퇴근 시간이잖아요. 저녁 6시면. 퇴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보니까 저 남성이 저렇게 끼어서 출발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지하철 기관사분이 거기 끼어 있으면 안 된다. 비켜달라라고 했는데 저기 서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좋냐? 좋아!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작컨대는 뭐 누군가하고 시비가 있거나 화가 나서 저렇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저 문이 닫히는 순간에 어떤 다른 남성이 예. 싹 밀어가지고 그때 지하철 문이 닫히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하. 무슨 사연이 됐고 저게 무슨 짓입니까? 손 변호사님,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 시간 저거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 시간 다 뺏은 거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열차가 줄줄이 다 밀립니다. 피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또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화초를 노리는 자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음식을 기다리는 저 여성 두리번 하더니 화초에 홀린 듯 끌려갑니다.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손으로 만지작 한참을 만지더니 이파리를 똑똑 떼서 주머니에다 그걸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뜯고 있어. 자, 그러고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도 창가에 놓인 화분에도 자석처럼 끌려가서는 주방 눈치를 또 보더니 어머, 오늘은 너로 정했어. 이번엔 아예 대놓고 그냥 화초를 뿌리째 그냥 확 잡아 빼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팍 하더니 또 주머니에다 탁 넣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듯 저렇게 서 있다가 또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가위를 챙겨 들고 그냥 화분으로 가가지고 자, 바로 그때 직원 등장.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가위를 빼서 들자. 그런데도 저 손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자약합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충격.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게요. 뭐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화초를 다 잎을 뜯고 줄기도 뜯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죠. 제보하신 분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저렇게 손님이라고 오셔가지고 몰래 어머님은 피자 만드시느라고 밖에 신경을 못 쓰고 계셨고 제보하신 분은 잠깐 나가신 사이에 저렇게 잎을 똑똑똑똑 따가지고 몰래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를 뜯고 심지어 이제 뿌리도 뽑고 나중에 이제 가위를 가져가서 본격적으로 자르려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거 하려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시다가 나중에 피자가 나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고 아이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손 변호사님, 저 정도 뻔뻔함이면 좋기 10변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고 이번에도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때는요, 일행과 함께 매장에 왔는데 그때 일행이 먼저 화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예쁘다, 화분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손님이 가지를 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말렸는데 하지만 그냥 알았다고요라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한 건데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영상을 보시면 화분이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벽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쪽에 걸어놓은 겁니다. 손 쉽게 닿지 않도록 저렇게 걸어놨는데 굳이 거기를 가서 또 저렇게 뜯었던 거죠.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참을 수 없잖아요. 예. 경찰에도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 정도 사안이면 경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사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손님이니까 또 올지 몰라요. 언제 또 올지 모르고요. 오면은 저런 행동 또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경고문을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속상한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예. 이 화분 어머니가 평소에도 화초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아주 애지중지 키운 그 화초인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사과도 없이 갔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은 과격한 독재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학교 교사고 남편은 회사에 다녀요. 올해 8살인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좀 저를 무시한다는 건데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그런 거 몰라 라고 하고요. 물을 떠달라고 부탁하면 교사라서 시키는 거야? 라고 하고 뭘 좀 치우라고 하면 교사라서 가르치려고 하네? 이러면서 직업을 비꼬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맞벌이인데도 육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만 보고 주말에도 제가 집안일에 아이들 때문에 바쁠 동안 혼자 늘어지게 늦잠 자고 낮잠까지 잡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폭력적으로 훈육을 해요. 아이들이 남편을 너무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아이들이 하루는 보드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게임 종이를 찢었는데 혼날까 봐 잔뜩 얼어있더라고요. 남편은 화나서 보드게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이들 트라우마가 걱정돼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진료비가 공중분해됐다면서 또 화를 냈습니다. 제가 당신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상담가를 믿을 수 없다. 스스로 고쳐보겠다면서 고집만 부려요.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 걱정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해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엔접 타임.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 박상희 교수입니다. 야, 양지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뭐가 그렇게 잘났어? 마누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왜 네 새끼들까지 잡돌이를 하냐고? 너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야. 세상에 보드게임 종이 찢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파 눈치 보고 벌벌벌벌 떠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잠만 말고 병원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양자택일에 중간은 없어. 동그라미.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남편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아,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정말 뭐 남편을 환자 취급을 해? 아니 애들이 아빠 무서워하는 게 그게 병원까지 갈 일이야?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해? 당신이 맨날 애들한테 오냐오냐 하니까 나라도 무서운 부모 돼야겠다 그것뿐인데 내가 알아서 힘 조절할 테니까 오버하지 마.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료는 네가 받아. X.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간다면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있었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시도를 했느냐 등등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문제이고 앞으로 이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제가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나쁜 아빠라거나 뭐 폭력적인 아빠라기보다는 권위적인 아빠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냐, 아내가 조금만 뭐해서 교사티 내는 거냐, 그러고 이제 육아도 잘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권위 있는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권위적인 부모는 좋지 않은 그 본인의 권위만 주장하는 부모인데 권위적인 부모 같습니다. 뭐 아버지께서 무섭다고 해서 뭐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가 바뀌시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남성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성장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면 가스라이팅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서 진짜요? 아내분이 그 마음이 약해지고 꺾이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평생 묶여서 살게 됩니다. 이거 아까 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로 당장 이혼 사유라기보다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예 대놓고.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티라미수님, 이혼이 답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세요라고 하셨고요. 김미경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쿵님도 경고장 날리고 안 고칠 거면 이혼할 거다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울산의 홍성훈님 보고 계시죠? 목숨을 살려준 귀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북구 천곡동의 삼성 코아루 아파트에서 배달을 마치고 가던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저렇게 실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순간 저혈당 쇼크가 왔었던 건데요. 영상에는 없지만 이후 한 아주머니가 자신을 발견하고 사탕을 입에 넣어줘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일을 하는 아주머니라고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정신병원 옥상에 있는 CCTV 화면입니다. 환자 여러 명이 옥상으로 올라오고 그중에는 염색 머리를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 뭔가에 놀란 환자들이 옥상 바깥을 살피고 보호사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두 건물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대체 이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지난해 11월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제보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한 2달 전인데 지난해 11월 27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17살 남학생이 4층 옥상에서 추락해서 이튿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원 중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해서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게 질병으로 계속됐고요. 폭력적인 행동을 좀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내성적인데 막 흥분하거나 하면
주변 사람들을 물고 자기까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학생 본인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자, 입원을 했으면 안전해야겠죠.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병원 옥상에서 이 남학생은 추락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펜스 틈 사이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당시 옥상 난간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펜스와 난간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폭 17cm 정도의 떠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펜스를 잡아당기면 23cm까지 공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CCTV 화면을 보면요. 숨진 학생이 철제 펜스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은 다음 추락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키가 165cm 정도로 보통 체격이었던 걸 감안을 하면 23cm의 공간 사이로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신병원 옥상에 설치된 펜스가 이토록 허술하게 설치돼 있을 수가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유족들의 지적이 뭐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은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옥상 난간 전체에 펜스가 설치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스의 틈으로 들어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옥상에 올라가는 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이제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병실에서 생활을 잘하는 환자들 위주로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같이 올라가는 환자들은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봤고요. 또한 안타깝게 사망한 이 남학생의 경우에도 입원할 당시에는 어제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잘 이제 회복을 했고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함께 옥상으로 갔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고요. 또한 병원 관계자는요. 지금은 이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옥상 난간 펜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자, 뭐 옥상 난간의 펜스도 펜스지만 애초에 옥상을 안 올라갔더라면, 올려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게 황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에 뭐 뛰어내렸던 투신 이력도 있고요. 마스크 위에 철심 그거를 씹어서 삼키려고 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이력들을 병원 측에 다 전달을 했었어요. 위험군인 거를 저희가 미리 전달을 했죠. 전에 이 죽고 나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상복 입고. 그때 담당 의사가 얘기했었어요. 애가 흡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상담을 많이 왔었다 했었고, 그래서 입원하고 뭐 별다른 사고 안 치고 잘 있었으니까 그래서 흡연을 허락을 했다. 자, 입원한 지 한 달,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에게 흡연을 허락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유족께서는 아이를 입원할 당시에 그 아이가 얼마나 좀 고위험군인지 예전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서 너무 이제 황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에게 금연을 시키기는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이렇게까지 흡연 욕구가 강할 때는 도리어 너무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뭐 그 전후 좌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죠. 이 환자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타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전인데 이렇게 투신 이력이 있는 10대 청소년이 그 투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허락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17살 학생이었습니다. 뭐 이런 친구한테 이제 흡연을 허락했다는 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자, 앞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옥상 CCTV에서 환자는 10여 명인데 인솔한 보호사는 딱 한 명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인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정신병원 직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보통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해도 보호사 1명이 5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1명이 10명 이상 데리고 나갔다는 건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적에 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다른 병원에 비하면 병동당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을 인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보호사가 제대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솔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추락 직후의 모습이죠. 예. 너무나 이제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유족들이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 병원 측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병원 앞에서도 집회를 했었는데 병원 옆에 무슨 사무실 같은 게 작게 딸려 있는데 그쪽 2층으로 올라가는 걸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병원 이사장이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냥 뭐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반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짜증이 많이 나죠. 자, 손 변호사님, 이런 유족의 주장에 병원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이사장을 대신해서 행정이사가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도 했고요. 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유족의 사건 현장 확인을 비롯해서 최대한 유족 측에게 협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유족 측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사장이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점,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고 직후에 옥상에 있었던 CCTV 영상을 보면은 이사장이 이 떨어진 이런 추락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옥상으로 가서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에 이 생명의 어떤 그 소중함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병원 앞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지나갔다.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유족 측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번, 방금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추락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상 속 저 양복 재킷 입은 이 이사장은 와서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옥상에서 직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찰에 이거 사고를 접수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입건을 했어요. 병원 좀 전에 이사장, 시설관리과장 그리고 보호까지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1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유족들하고 병원 측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유족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옥상에 또 같이 올라갔던 다른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사실은 입원 치료 환자들인데 다른 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미 지금 다른 환자들도 사고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병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확보한 영상이나 자료가 좀 많습니다만 이게 뭐 지금 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고 또 이게 추락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그리스 여행 중 관광지를 소개해주겠다는 노인을 따라 나섰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유튜버를 술집에 데려간 후 여성 직원의 술값까지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30대 여행 유튜버입니다. 이 그리스 여행 중에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아테네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제우스 신정 등 이 고대 유적지를 혼자서 관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구경하고 돌아가던 길에 한 남성 노인이 갑자기 유튜버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유튜버가 한국인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자, 2억 만리 외국에서 낯선 이방인한테 급 관심을 보인 그 노인.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I've been so 2 times. Ah, really? So? You speak good English. You're beautiful. Ah, Greek. no, thank you. And I've been to many countries in my life. Yeah. In the Korea, so you look handsome Greek. Ah, I've never thank seen you. a Korean like you. Thank you. How old are you? 19? No, 31. What?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hand. You're so nice. You're beautiful. Boy. Thank you. You too. You build the parliament in the square? Jesus. Come, I show you what to look like. Oh, my boy. You have some time? I have plenty time. Okay. I come from my company, 1 o'clock. Ah, okay. You're so nice. You too, How many sir. times I say to you, what you drink? What you drink in Korea? What you drink? We just soju. Here drink uso. Uso. Uso and the water is very nice. Okay. You have some drink Okay. after you go to the parliament. I Okay. showed you everything. Okay, okay. 손 변호사님, 진짜 그리스 갔는데 누가 저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코리아 너 잘생겼어 이러면은 뭐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진짜. 네, 일단 호감이 생기고 경계심을 풀게 되는 거죠. 지금 저 그리스인 할아버지도 그걸 노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 잘한다, 잘생겼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본다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다 유튜버도 경계심을 풀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이 노인이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나 지금 퇴근했으니까 시간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근 관광지를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여행 유튜버에게 현지인이 여행지 안내해 준다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요.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약간 좀 의아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 노인이 눈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게 한쪽 눈을 잃었다는 거예요. 좀 4개월 전에 차 운전해서 가다가 다쳐서 한쪽 눈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해서 이미 경계심을 어느 정도 푼 여행 유튜버 입장에서는 측은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더욱더 경계심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좀 드디어 좀 본격적인 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전 영상처럼 한국에서는 어떤 술을 마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주를 마신다 이렇게 유튜버가 얘기를 했더니 그리스에서는 우조라는 술을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한 고급 바에 가서 한 잔 술을 함께 마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르신이야. 한쪽 눈도 안 보이신데 얼마나 측은지심. 이거 술집 가셨어. 그래서 자, 그런데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직감이 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잔은 괜찮아. 당시 상황 이어서 만나보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first. Yes, my brother. You know? Oh, very like Careful. you. Michael, this here is very expensive. I think. No.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Hello, how are you? No, I'm Greek, my brother from Korea. Have offered me one drink Why not? because I work in here. Okay. Yes, you can. Thank you very Good job. much. Mike, I don't have money. Not too much, you don't pay too much. I don't have any money. The cash, okay. No, I don't have any car. Why? I'm just using cash. Cash, okay. Pay cash, it's okay. One drink, it's okay. Good luck. Good girl. Never mind one drink, my. No, Yamas. I don't want. Never mind one drink. I don't want. It's not you go many countries. You one drink is cash, not too much. Never mind one drink. Good luck. After me, go to Panama. Yamas, never mind. Sir, how much one? This is 10. 10. So one glass is 35. 35, drink. 10 and 10. You pay? But you pay one. You pay here? Yes. You pay for this? Yes. And then I pay for that? Yes. That's it. Okay. 양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 어르신 따라갈 때만 해도 입구에서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우조라고 하는 게 그냥 서민들 마시는 그런 국민 술인데 간단하게 그거 한 잔 음식 같은 데서 마실 줄 알았지 바가 또 이상하게 펼쳐지고 들어가자마자
여성들이 다니는데 이게 노출이 좀 심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는 아.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순간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나갈 수는 또 없잖아요. 노인이 옆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끄니까. 그래서 바텐더가 너 카메라 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깨름직해서 카메라를 켜고 있어서 지금 이 장면이 찍힌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빨간 옷차림에 금발 여성이 다가와서 저도 한 잔 사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노인이 그래 한 잔 마셔 괜찮아 이러니까 이 유튜버는 저 노인이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유튜버한테 저 여성의 술값을 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저 돈 없어요. 사실 뭐 그냥 저렇게 배낭여행 다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여행 다니고 있는데 돈이 왜 없어. 현금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내.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계속 결제를 강요했던 겁니다. 교수님 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7만 5천 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저 여성의 그 술값이 5만 2천 원인데 거기에 팁까지 해서 7만 5천 원을 냈고 그나마 묘수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휘해서 우리가 먹은 거는 할아버지께서 내세요. 그래서 이 둘이 마신 거는 할아버지가 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 술값을 내주니까 막 여성들이 몇 명이 오다 나도 사주세요. 나도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티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액세서리 가게에 가서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리스에선 이런 일이 흔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지 않다. 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아마 한패일 거다. 그 노인 아마 고객을 유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가 구글에서 네. 저 해당 그리스 술집 바 그걸 찾아봤어요 리뷰를. 네. 리뷰가 1점이었습니다. 사실 1점이 안 되는 리뷰였고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다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 거랑 똑같아요. 웬 친절한 노인이 와서 공짜로 술을 먹자라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가면 술값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고요. 여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얘기 적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뉴판에 술값이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안 한 거고 저게 뭐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각국의 젊은이들이 다 당한 거고 심지어는 150만 원이 넘게 뜯겼다는 리뷰까지도 와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저 아테네,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여행객들에게 저렇게 바가지 씌우는 술집 사기 인각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지금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호객 바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호객꾼입니다. 자, 이 유튜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유튜버 분은 여행하면서 많은 걸 조심했지만 이렇게 잠깐이나마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옷차림새나 에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매너가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사기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팔을 이렇게 잡고 계속 이동을 하시길래 좀 뭔가 감정이 약간 진짜 할아버지 모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여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상이 예시가 돼서 다른 관광객분들이 같은 수법으로는 안 당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에서 그냥 경계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막 너무 예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유튜버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렸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이 할아버지가 가면서 뭐 얼마 전에 뭐 사고로 눈을 잃었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술집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넘어지는 신용도 했대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다 하시면서 여행에서는 납치도 있고 또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너무 격이 없이 어울리는 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가시는 분들 저 할아버지 조심하시라고 저희가 얼굴 블러를 따로 안 쳤습니다. 예, 잘 눈여겨 좀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 전날 차례상 준비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한 여성이 집에 들어오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성 혼자서 전을 부치고 또 부칩니다.
대체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여성만 나 홀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나 홀로 차례상 준비하는 여성. 아,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자, 뭐가 됐든 알고 보니 결혼할 때부터 이미 뒤통수를 팍 맞았다. 그러니까 여성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 시가의 시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외국에 산다 그래서 아, 나는 혼자 차례상 차릴 일 없겠구나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달 뒤에 전부 시가족들이 죄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게다가 아, 이제 아들 곁에 살고 싶어 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만 다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웃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차례, 제사 뭐 이거 다 명절 다 혼자 치르고 심지어는 이 시부모님이 아이고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했더니 국내 여행 좀 다녀오고 싶다 해서 주말마다 이분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답니다. 시가가 외국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물론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다시 다 귀국을 하네. 자, 그런데 시부모님은 괜찮았다고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시누이가 좀 얄미웠습니다. 이제 명절만 되면요, 새우전이랑 잡채를 해달라고 주문만 하고 정작 본인은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던 건데요. 또 여성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옆에서 맛만 보면서 뭐 짜다, 밍밍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속이 너무 니글거린다면서 탄산음료를 사러 나가버린 거예요. 여성도 하루 종일 일만 해서 좀 시원하게 음료를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콜라를 딱 한 캔만 사와가지고 여성 앞에서 원샷을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여성이 속으로 아, 드디어 네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서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혼 소식에 이제는 너야. 와, 예. 네. 이제는 근데 너의 순서야. 네, 그래서 이제 너의 순서에 맞춰서 그녀가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부터 뭐 더 심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절 전날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언니 올 때 밀가루 좀 갖다 줘요. 막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밀가루를 가져갔더니 이제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맡아서 이제 나눠서 해오기로 했는데 이 시누이는 만두를 해오기로 한 거예요. 만두가 손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와서 뭐 언니 도와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가 만들어야 되는 만두가시 대신 빚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누이는 이제 신나가지고 만두 싸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에 이제 여성은 일찍부터 차례 준비 다 하고 이제 차례 다 치르고 집으로 이제 파김치가 돼서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 오더니 언니 저 지금 친정에 왔는데 언니도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또 호출을 받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세연이한테 지금 만두까지 지금 해가지고 했어. 자, 그럼 잘 살든가. 결국 네, 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오긴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시가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 돌봐야 된다. 이 핑계로 요구만 하는 거죠. 이거 붙여달라, 저 좀 만들어달라, 과일 좀 사와라, 과일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시누이는 차례상 준비는 사실 뭐 제대로 돕지도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 피곤하다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방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카까지 맡아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일단 이때는 남편하고 시부모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누이 자고 있으면 깨우면서 일 좀 해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시누이가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어떤? 네, 명절에는 원래 며느리가 일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원래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법이다. 자, 그렇게 대망의 지난 추석이 또 왔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명절에 하필 남편도 출근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혼자서 장을 보고 시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잠시 외출을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점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여성은 혼자서 뭐 재료 손질도 하고 전을 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박전부터 뭐 동그랑땡에 산적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도 가족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심지어 항상 찾아오던
남편 시누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은 아침부터 밤 8시까지 혼자서 차례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고야. 그때서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시가로 왔는데 하지만 이제 여성은 남편을 본 순간 정말 화가 폭발을 한 거죠. 어허. 그동안 만든 음식을 싸들고 그대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발 전이랑 만두 이런 거 마트에서 그냥 좀 사세요. 자, 아무튼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시부모와 시누이를 데리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자, 시누이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며느리 역할은 박상희 교수, 그리고 남편 역할은 양지열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언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엄마랑 아빠랑 아주 잠깐 경기도 외곽에 드라이브 좀 다녀왔어요. 아니 아가씨, 어떻게 10시간이 잠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이 많은 전을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저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점심 때쯤 들어가려고 했대. 근데 얘가 그 조금만 더 놀자고 꼬셨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아니, 내가 딸로서 부모님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밥 사드리는 게 죄야? 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내가 아가씨 이혼하기 전에 만두 다 빚어준 거 그거 다 잊었어요? 야 타해 너 빨리 사과해. 너 이러다 오빠까지 이혼시킬 거야? 아, 짜증나. 아니, 오늘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진짜 가족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옆에서 진짜 안타까운 눈으로 손 변호사님은 이 연기를 보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총평을 해주시죠, 연기부터. 네, 일단 연기는 굉장히 훌륭해서 연기를 너무 과하게 잘하셔가지고 이제 감정이입이 확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0시간이었는데 그랬고요. 또 하지만 시누이는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또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에 다시는 전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이런 약속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겨우 화를 사귀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이 여성은요 시부모님과 이제 한두 번 전화 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또 시누이는 아예 전화번호 차단했는데 그런데 이번 이제 설날 앞두고 있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만 딱 하고 오자. 인사는 하자. 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남편이 꺼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명절 앞두고 제발 이런 거 좀 방송하지 말라고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방송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부모보다 한술 더 뜨는 이 돌싱 시누이 꼴도 보기 싫은데 설에 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하러 가? 뭔 고민을 해? 손 변호사님. 네. 이거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남편이 잘 어떻게 그래도 중재해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만 그 후에 또 일이 커질 것 같은 위험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뭐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본가 가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박 교수님. 네, 일단 저는 시누이께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한테 서로 배려하는 시대에 어디 시누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괴롭히나요? 시누이 이번 명절에는 스스로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잘하셔서 가정의 평화를 좀 잘 도모하시기 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이번 명절에는 정말 며느리를 좀 잘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며느리께서도 시누이는 밉지만 그래도 시어르신께서는 항상 며느리 편에 서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인사는 드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욕먹을까요? 양 변호사님, 이 조이너스님은 딱 이러십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 시작하세요. 교회 가세요. 뭐 그것도 방법이고 저는 뭐 이렇게 고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분은 처신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연락도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잘 맡고 계신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 부모님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서 시 부모님만 남편분이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 집에 갈 게 아니라 왠지 딸려올 것 같은데. 아니지.
얼굴이 있으면 그리고 오셔서 아니 그걸 염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떼놓고 와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차로 모시고 와서 그리고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배달시켜 드리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네 명만 즐겁게 편하게 명절 보내고 시누이는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LSY님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가지 마세요. 여지를 주면 또 슬금슬금 부려먹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구미님도 갈 필요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대는 앞서 나아가는데 뒤쫓아가는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이제 순서를 바꾸자. 대학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자. 그것이 우리가 찾은 시대의 답. 결국 경국. 국립경국대학교. 서툴러도 괜찮아. 이런 말을 기대했다면 로봇 실격. 낮고 깊은 구석도 완벽히. 이래야 로봇이지. 로봇 is dreamy.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